오늘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단 다시 모셔봤습니다. 지난달 곽규택 수석 대변인과 함께 여의도 정치권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 등을 여쭤봤는데요.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진규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 임진규입니다. 네. 국민의힘 부산시당 지방선거 준비 상황 이제 설 연휴도 앞두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우선 지난주 중앙당에서 네.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혁 특위에서 경선 룰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재 부산시당에서도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관위 구성 관련해서도 출마 예정자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저희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평가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 등 이 지역에서는 여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별다른 크게 언급이 없어요. 대변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말씀 주신 부분들은 주로 우리 중앙에서 좀 처리할 사항들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좀 논평과 성명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통합 문제라든지, 네.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통일교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지금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부산은 이외에도 좀 부산 발전하고 연계된 그런 산적한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뭐 해수부가 이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중앙 이슈에 대해서는 뭐 중앙당이 좀 대응을 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시당 차원에서 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든지 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내부 갈등 문제는 또 시당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건 어떻습니까? 지역의 관점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모든 선거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중앙선거 방향에 좀 바람을 많이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좀 정점으로 좀 치달았고 결국에는 제명이 되면서 뭐 지난주 주말에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네. 개최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많이 모이신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뭐 제가 뭐 대변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명이 되셨으면 네. 조금 자숙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쨌든 뭐 본인도 정치인이시니까 네. 그런 역할을 좀 하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뭐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좋은 모습은 좀 아닌 것으로 좀 비춰지고 있어서 네. 사실 또 뭐 저희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중심으로 그렇죠. 시민들께 좀 비전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네. 참 그러네요. 네. 그 지역 내 분위기도 이 당내 갈등이 일어나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설명드리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자, 이 통일교 특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구들이 조금 수그러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전재수 의원은 지금 부산시장 출마 채비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특검 요구가 수그러든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중앙 차원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천막 농성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매일 1인 1피켓씩, 1일
1인 피켓 시위를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저기 뭐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 지역에 이제 현수막을 깔았던 것처럼 네. 저희들도 이제 각 지역구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현수막 개첩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으로 인해서 사실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네. 이분이 참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실 분이 부산시장에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에 대한 마음을 접고 네. 지금이라도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현재의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부산시당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임진규 대변인 보시기에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의 쟁점이라든지 향후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흐름들을. 뭐 앞에 뭐 좀 말씀드린 부분들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새로운 갈등도 좀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고 네. 이 부분들이 좀 빨리 봉합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요즘 보니까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네. 뭐 대장동 항소 포기, 뭐 통일교 금품 수수, 뭐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 또 공천원건 관련해 가지고 네. 국회의원과 시의원 간의 그런 뭐 갈등들도 계속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합당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좀 뭐 어제가 저기 주말 사이에는 보니까 그 저기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좀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결국은 중앙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루 빨리 그런 갈등들이 좀 매듭이 되어야지 지방선거에서 우리 열심히 뛸 후보들이 힘을 받아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 지방선거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중앙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해 나가는지가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신데 뭐 민주당도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난달과 비교에는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 분위기는 우리 대변인께서 느끼시기에 어떤지 궁금한데 이 당내에서 바라보는 어떤 부산의 선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난달에는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정신없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금품 수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로 좀 타격을 좀 받았고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께서 저기 통일교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장기간 단식을 했고 그 단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뜻을 당의 진심을 좀 잘 받아들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표출이 되면서 좀 부산 지역 정서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네. 뭐 지금까지 뭐 우리 뭐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뭉쳐서 네. 뭐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큰 뜻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현재 상황은 그래도 나름대로 각 계파별로의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모로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만은 시당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듯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등록한 분이 없습니다. 예비 후보로. 아직까지는 그 시장 후보권에 대한 그 당내 분위기들도 좀 궁금한데 박형준 부산시장 이외에 조금 출마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역 의원들 가운데? 뭐 우선 현역인 박형준 시장께서 네. 적극적으로 좀 삼선에 도전 중이시고 네. 또 의지도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직도 좀 채비를 했고 좀 선거 관련해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요. 뭐그 박현주 시장님은 출마 선언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출마가 예상되던 분들은 좀 중앙의 각종 이슈들 때문에 네. 좀 출마를 좀 주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뭐 후보 등록한 지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네,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예, 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뭐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흥행을 위해서는 저는 경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직 뭐 결정을 많이 안 하시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주변들의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런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임진규 대변인께서도 현재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부산에 우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유일한 군 지역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군은 기장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제 부모님, 저희 조부모님 고향도 다 기장입니다. 지금 기장은 이제 성장하는 도농해양 복합도시입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서쪽으로는 저 오시리아 관광단지하고 또 우리 또 BBS니까 네. 해동 용궁사를 비롯해서 네. 그 해안가 쪽으로 항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공수항, 동아망, 많아요. 대변항, 맞아요. 뭐 죽성항, 네. 그리고 뭐 이동항, 칠암항, 동백항, 뭐 중동항, 원래항까지 항구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 해안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네. 그리고 그 해수욕장도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 두 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 지방 정원으로 좀 지정된 좌강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름산 비롯해서 뭐 또 저기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아홉산, 뭐 네. 소학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천년고찰 네. 장하사, 장하사를 비롯해서 장하사 앞 계곡까지 좀 천혜의 자연환경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관 신도시, 일광 신도시 이 두 개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30대, 40대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좀 신도시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남권 원자력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입자 가속기 맞아요. 뭐 네.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네. 의료 중심이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방사성 의과학단지부터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좀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네.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좀 이해와 요구가 좀 다양한 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장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임진규 대변인께서 그런 지역의 고향인 기장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는 와 그렇게 오래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는데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네. 다음번에 저희들 대변인단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니까요. 네, 다음에 모실 때 다시 한번 선거 이야기가 또 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 쟁점을 포함해서 기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지역에도 쟁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글로벌 호보도시 특별법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산업은행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우리 기장 지역에도 좀 쟁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도 조성돼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들하고 좀 부산 지역 전체 면적에서 저희가 28%를 차지할 만큼 그렇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산업단지 조성이나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씩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교통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뭐 부산, 양산, 울산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이 예타가 통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건 사업인 정관선 예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최대한 빨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장군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시당위원장이신 정동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기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될 거라고 좀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장 지역에 있는 기장선을 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정관에 이제 뭐 저희 뭐 지인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관에 그 인구가 8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급도 과밀학급이고 네. 학년 자체도 과밀 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문제. 예. 네. 뭐 한 학년에 35명 이상, 아니 한 학급에 35명 이상이 되어 있고 뭐 한 학년에 뭐 15반, 뭐 13반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 이해와 요구들이 좀 네.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관련 이슈 그리고 선거 상황들은 다음에 대변인단에게 듣는다 시간 임진규 대변인 또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부산시당 임진규 대변인이었습니다.